물론 우리가 뭐 집회 자유 덕분에 내란도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100m 그 협조가 안 되는 구조야. 자, 오늘도 뉴스가 정말 철철 넘치는데 저희 고발 뉴스에서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전광훈이 청와대에 돌아옵니다. 냄새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보를 받고 종로경찰서에 확인을 하니까 내년 1월 1일 네. 네. 0시부터 예. 24시간 네. 풀로 한 달을 이미 집회 신청을 청와대 바로 코앞 분수대 있죠. 네. 거기 사랑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효자파출소 두 군데에다가 해놨는데 한 달씩 갱신해서 내년 내내 집회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일보를 날렸는데 이 기사를 조금 네.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에요. 사실은 요게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난리였었잖아. 전반스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역민들 그리고 거기 맹학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못 하는 거야. 음. 밤새도록 24시간 집회하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음. 경찰이 나섰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회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또 소송 들어갔죠. 그거. 소송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광훈이 이겼죠. 전파사 이겼어요. 법원은 빤스네 편이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어. 음. 합법적으로. 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정말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해요. 자, 이 고발뉴스닷컴에 지금 단독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기사로 좀 읽어드릴게요. 네. 민정 씨. 정광훈 시위대도 청와대에 돌아간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1년 신고. 네. 이달 말로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완전 복귀함에 따라 네. 그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던 전 광훈 네, 그냥 뭐 목사 써진 대로 측 갑시다. 시위대도 네. 청와대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긴다. 네. 네. 고발뉴스 취재에 따르면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은 종로경찰서에 청와대 사랑채 앞과 구 효자파출소 앞 등 두 개소에서 24시간 집회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이며 이후 매달 한 달간 집회 신고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로써 내년 365일 24시간 내내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 측 시위대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 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은 정광훈 목사 측의 정권 퇴진 집회로 인해서 주민들과 인근 맹학교 수업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이들의 주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그렇지만 네, 하지만 전 목사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의 옥외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냥 이겼어요, 걔네가. 네. 다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심야 집회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길거리에 이렇게 천막까지 치르고 노숙 네. 집회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이 기사를 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00m 최소한의 통행 보장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효자동 3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 옆에 이제 사랑채라고 이제 청와대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체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청와대로 좀 돌아와 있습니다만 요 100m는 좀 확보하자. 네. 그러면은 요쪽에 그 우리 맹학교 시민들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삶의 질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구도로 돼 있냐면 여기 보세요. 무대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수대고 청와대 쪽을 향하는데 요게 바로 영빈관이에요. 영빈관은 그냥 바로 입구에 입구. 여기서 집회를 하면 영빈관에서 이제 해외 뭐 정상들이라든가 네. 중요한 리셉션을 주로 여기 15,000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청와대는 좀 뒤에 있어요. 네. 그 소음 피해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영빈관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지역민들의 피해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m만 양해하자 말이야. 이게 이제 집시법 개정안이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광훈 목사 측의 집회 재개 우려 등에 따라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집회 자유를 주장하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호 진보당 의원 등 법여권 정당의 반대로 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어제 본회의 상정 못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뭐 집회 자유 덕분에 내란도 막아낼 수 있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100m 그 협조가 안 되는 구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범야권이 반대한다고 그냥 밀고 가면 되잖아. 180석인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게 최소한의 이제 정치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야. 5개 광고물. 우리가 지금 거리에 그 폭력적인 플래카드. 그것도 표현의 자유. 어? 그리고 당장 지금 내란 재판부. 그죠? 네. 등등이 다 국회에서 걸려 있어. 통법, 망법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겹쳐 있는 거야. 바로 이제 청와대 코앞에서 집회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물론 시민사회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청와대 앞 집회를 막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재 용산이랑 청와대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용산만 해도 이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하시면 집회하시는 거 충분히 청와대에서 여기 대통령실 인지가 가능합니다. 집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훨씬 붙어 있고 주변에 민가가 많잖아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법안 통과가 필요했던 것인데 결국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급박스럽게 청와대 번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왜 그 집회가 지금 시점에 열렸고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됐는가 지금 뭐 대한민국 모든 기자, 정치부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취재했죠. 가장 아마 정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위라는 게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봤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 피해와 주변 맹학교,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이 안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다시 바로 분수대 청와대 코앞에서부터 24시간 노숙 투쟁을 하겠다라고 정광훈 일당이 이미 천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장 앞장서서 조국혁신당 등이 어제 본회의 상정을 이제 반대함에 따라서 상정이 끝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제일사랑교회가 26년 내년 1월 1일부터 1개월씩 계속해서 1년 내내 집회 신청을 할 것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1월 1일자로 1개월간 집회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종로 경찰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장소는 사랑채 옆 효자파출소 앞 2개소입니다.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분명히 행정법원에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판 4판 합의 6판인가요? 24시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 신고는 매달 1개월 간격으로 갱신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청와대 앞이 정광훈 전판서 목사 일당에 의해서 장악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범야권 조국혁신당을 기치로 한
범야권의 적극적인 반대로 어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랑채와 창성별관 쪽으로 쭉 사실상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뛰고 즐기던 청와대 경복궁 옆길은 사실상 이제 소음관리차가 상시로 상주하는 소음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집회 주도 장면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죠. 이 광화문의 이제 인파들이 청와대 앞으로 오게 됐는데 최소한의 거리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청와대 직무가 이제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번연히 전광훈 일당이 이 앞으로 몰려올 걸 알면서 100m의 거리조차도 용인할 수 없다며 어제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용해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님 원칙적인 민주주의자인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내란 극복을 해야 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